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보겠습니다. 자, 금양이 여기 3월 달에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4695 때문이죠. 그렇죠? 4695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 새로운 그 플랫폼이라고 할게요. 그 새로운 방식이나 그 플랫폼의 형태를 띠면서 이 그 배터리에서 효율이 높은 그런 방식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먼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수요 감소, 뭐 테슬라에 대한 판매 부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시적인 요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가격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 금양이 저가 1월 말에 7만 원대 저가를 찍고 나서 반등을 했죠. 고가를 따지면 13만 원, 대략 한 100%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먹을 수 있는 수익은 여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밑에 구간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르죠. 첫 번째,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최종적인 단계는 뭐죠? 실적에 대한 전환기. 근데 금양의 지금 실적은 어떻죠? 안 좋다. 그쵸? 적자예요. 근데 이 적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가총액이 6조 원대에 있다는 것. 이건 증명을 한 겁니다. 이게 금양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실적이 뭐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양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에코프로, BM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금양이 반등한 시점을 보면 에코프로도 저가를 찍고 반등을 했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저가를 찍고 반등을 했죠. 이 두 개는 그룹사라고 보면 되니까 에코프로 BM으로 통합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23년도에 결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을 까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하락한 것에 대한 근거가 이미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보세요. 주가는 먼저 올랐다. 그렇죠. 앞으로 좋을 부분, 성장하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 62평까지 이건 성장하는 부분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실적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시간차를 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62평을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부분은 앞으로 나빠질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앞으로 나빠질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결정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 그렇죠. 판매 부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어디서 나왔죠? 12월 달에 44조짜리 수주를 에코프로 BM에서 했습니다. 삼성 SDI 발로. 그렇다는 건 수요 둔화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요는요. 정부 단에서 만들어주고요. 정부 단에서 만들어주려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치트키는 그쵸. 무조건 형성되는 그 무조건적인 이유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쵸.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시대가 오기는 온다.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뭐 26년부터일지 27년부터일지 또는 30년부터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되는 이 목적 자체는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미 이 고가부터 한 70%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가격대를 체크하고 매매에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함께 보라고 했으니까 대형주의 움직임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OMC를 오늘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금리가 주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금리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금리가 동결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6월 달에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인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죠.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리는 늦추는 기간이 늦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맞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주는 악재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의 레벨이 높아져요. 이러면 개인적으로요. 그 되게 막 뭐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뭐 시장이 폭락 나오거나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 물가 지수가 높게 유지가 된다는 것. 그러면 높게 살 수 있는 수요는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국에 대한 경기를 짓누르는 악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흥국에 대한 내용은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 선별이 필요합니다. 그 종목 선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확인하는 건 뭐예요? 가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금액에 대한 타점을 확인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에코프로 BM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지금 위치는 어때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금양이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등폭이 빨라졌죠. 그러면서 4695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시킨 것도 맞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앞에 부분을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그쵸? 로보택시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로보택시 같은 거는 이게 대수가 많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충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쵸? 옮겨 다니면서 충전하고 부르면 바로 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FSD 그리고 도조칩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거의 비싼 배터리까지도 다 상용화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뭐가 됐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내용을 23년도에 있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그 반영한 부분이 사실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해소, 가격 부담에 대한 해소까지도 모두 다 이뤄냈다. 여기서는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하는 타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금양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내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금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금양에 대한 타점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쵸? 매수부터 매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금양이라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중요한 건 호재보다 가격에 대한 부분, 즉 타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내가 이해했을 때 그 뒤에 호재를 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했을 때 어떤 매매가 가능한지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다면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냅니다. HLB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이 구간 1월 달에 30%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30% 나오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죠. 이쪽 구간에서 몇 프로 올려보시면 18%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 몇 프로 13%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됐고 하락했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내용을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 실전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상단의 번호로 금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금양에 대한 타점을 별도로 제가 공유를 해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금양에 대한 내용 말고 실시간으로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는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매매에 대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시장가 8시 55분 모두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KSP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KSP 자 내용 보시면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KSP입니다. 이게 실제 사실 테슬라에서 이걸 갖다 쓰고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미 가격은 올라가 있다.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슈가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걸로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 그쵸?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잖아요.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합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18%, 22%, 26%, 3월달, 4월달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3거래일 동안 75%의 수익을 낸다. 근데 모두 다 돌파 구간에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KSP나 그런 종목들 있죠. 그리고 금양이나 그런 종목들 있죠. 모두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서 다 실시간 타점을 받으세요.
이건 무료로 진행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타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그쵸, 75%,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동일한 관점으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거리, 호재가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